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겨울 가뭄에 시름하던 광주와 전남 지역에 반가운 비가 내리면서 한 달 반 넘게 지속된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비가 한 차례 더 올 것으로 예보됐지만 가뭄 해갈에는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메마른 보리밭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을 머금은 보리 새싹들은 오랜만에 푸른빛을 선명하게 냅니다. 가뭄으로 예년보다 3주가량 늦어진 보리 생육. 보리밭 전체를 적시기에는 부족하지만 비 소식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농민들은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더 많은 양이 오지 않아서 좀 서운한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생업을 하고 있는 농업에서 작물이 쑥쑥 커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강수량은 9.2mm로 평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특히 지난 1월 말 여수와 순천, 광양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46일간 지속됐습니다. 모처럼 내린 빗방울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10에서 30mm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등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비가 내리고 주중에 한 차례 더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벽까지 소강 상태 보이다가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17일 오후부터 18일까지 강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봄비에도 가뭄의 장기화로 섬 지역 식수원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완도군은 노하도와 보길도에 대해 제한급수를 시작했고 신안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째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278명으로 지난 3월 1일 10,000명을 돌파한 이후 13일째 10,000명에서 19,000여 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번 주에 코로나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PCR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 반응도 확진으로 인정하는 등 치료 체계가 바뀝니다. 자치단체마다 청년 인구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시에서는 청년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당은 물론 투자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창원방송총국 황재락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청년 창업기업,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 자리입니다. 직원 80%는 20대 청년들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홀로그램 현미경, 의학용 진단 검사기계의 국산화에 성공해 최근 자치단체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덕분에 창업 3년 차를 버텨내고 제품 상용화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인력을 더 뽑고 유지하거나 아니면 상용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으로 쓸 수 있어서 앞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디지털 콘텐츠와 영상을 제작하는 청년 창업업체. 자치단체로부터 매달 30만 원씩 청년 창업 수당을 지원받았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등 고정비용 해결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창원시로부터 창업 수당을 받아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350여 업체의 90%에 이릅니다. 9개월이라서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잘한 고정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은 쌓이다 보면 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청년 인구 유출이 자치단체마다 큰 숙제가 되자 경상남도와 경북, 대구 등 창업 지원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하거나 전문기관과 벤처 펀드를 만드는 등 창업 준비부터 도약까지 단계별 성장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30%대에 불과한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공을 이어나갈 수 있고 생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청년 창업 정책들. 청년 유입과 지역 정착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전북 익산의 우남 아파트는 붕괴 위험이 크다면서 7년 전 대피 명령이 내려진 곳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해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에는 전주방송총국 조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붕괴 위험이 크다며 지난 2014년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익산 우남 아파트. 하지만 전체 주민 103세대 가운데 45세대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혹은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익산시가 정부 도시재생 사업으로 재건축을 유도하기도 했지만 보상금이 적다며 주민들이 반대해 물거품이 된 뒤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아파트와 일대 노후주택 50여 세대까지 포함해 민간 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것이 권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들은 협상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하고 익산시는 용적률 완화와 행정 처리를 최대한 간소화하라는 주문도 포함됐습니다. 주민들이 통합된 의견을 내면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이 장기간 갈등 사안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할 만한 민간 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가격이 안 맞은 게 지금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대 주민들도 다 지금 가격이 안 맞아갖고. 또 이미 2해 전부터 일부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와의 법률 분쟁 등도 사전에 해결해야 할 걸림돌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대구광역시의 한 의과대학 교수가 30여 년 전에 걸쳐 수집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종을 전시회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양과 내력을 지닌 종들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구방송총국 권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각가 로댕의 수제자들이 만든 종입니다. 얼핏 보면 단순 조형물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모두 다 소리를 내는 핸드벨입니다. 경북대 박물관에 전시 중인 다양한 종들은 경북대 의대 이재태 교수가 30여 년간 여러 나라에서 모은 만여 점 중 500여 점을 추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다양한 종들도 있고 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 그 공인들의 노력,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금속, 은, 청동, 유리, 에나멜, 상아, 플라스틱, 도자기 등 재질도 다양하고 귀부인종, 여왕종, 생활용 종 등 사용한 사람들도 제각각입니다. 소리를 내기 위한 도구이자 실내 장식,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용도로도 제작되어 온 세계 각국의 수많은 종들이 한 수집가의 관심과 열정으로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귀하고 역사가 있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군요. 이 교수는 종박물관 등이 생기면 집과 연구실에 보관 중인 자신의 종 전부를 기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권기준입니다. 목포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통합한 목포시 가족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시 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포 통합 가족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과 태평양 관광기구가 협약을 맺고 초국가적 문화 다양성과 관광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국제 관광 교류 증진을 위해 세계의 섬 네트워크 구축과 관광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순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코로나19 유행으로 5월로 연기됐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체육회 등과 협의해 한 달 늦춘 5월 20일부터 나흘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여수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시는 용역 결과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웅천 예울마루 인근 6,700제곱미터 규모의
4개 전시실과 수장고 등을 갖춘 시립미술관 건립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임명되면서 인수위원회에 광주 전남 인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도운 광주 전남 인사로는 김경진, 김동철, 박주선, 송기석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주에 전국 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의견을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할 지역균형발전 특위원회 위원장도 인선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7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대선을 앞둔 지난달 1일 시작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예비 후보 등록을 대부분 미뤄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 뛰어드는 출마 예정자들이 이번 주부터 미뤄왔던 출마 선언과 예비 후보 등록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업인 직불금 신청을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신청받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농업인 공익직불금 대면 접수에 앞서서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농업인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안내 문자를 받은 뒤 농지 규모 등을 입력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이번 주에 2050 탄소 중립 비전 1주년 행사를 엽니다. 너도 나도 실천, 생활 속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 중립 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2050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조 강연과 포럼을 개최하고 모레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관공서 등에서 소등 행사가 펼쳐집니다. 주말 사이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봄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는데요. 우선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흐린 하늘과 함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낀 곳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줏빛을 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100m가 채 안 되기도 합니다. 오전까지 시야가 많이 답답하니까요.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긴 한데요. 그래도 광주가 13도, 장성 12도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 광주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4도, 곡성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5도, 영암 16도, 해남 14도로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2에서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